네. 유거민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유거민님 정치 성향에 대해서 잘 깔끔한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소나무당을 지지했었다가, 네. 네, 유튜브 활동을 제가, 작년 4월부터 했어요. 네. 네, 총선 기간 때 시작을 했고, 그때 네. 이제 유튜브 활동하면서 이제 소나무당을 지지하다가, 음. 제가 좀 실망한 부분이 있어서 소나무당 지지 철회도 했고, 이제 손흥민 대표 지지도 했었다가 지금은 철회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지션은 네. 제가 뭐 지지하는 정당도 없고 지지하는 정치인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 완전 그냥 정치 독고다이. 네, 그런데 이제 좋아하는 이제 정치 이제 채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희재 대표하고 이제 신혜식 대표 이렇게 두 분을 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쪽이 끌리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신혜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윤석열을 지지한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아.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야, 끌리는 부분을 여쭤봤는데, 바로 부정적인 부분을. 끌리는 부분은 이제 그런 네. 부분이죠. 네. 이제, 친한계, 친한동훈계 쪽을 이제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네. 또 보수적인, 또 그런 이제 시각. 네. 네, 그런 부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보면은 진짜 유거민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비판적인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좀 많이 평가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비판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많이 벗어나면, 제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은, 제가 잘 이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한 좀 어떻게 해야 유거민님의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을 많이 이제 좀 비판해주는, 그런 걸 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다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뭐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정말 싫다. 이런 정치인이 있는데, 특히 뭐 이제 야당 쪽으로 봤을 때, 진보 쪽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1위. 예. 1위가 이재명이에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문재인 밀렸네, 네. 예, 이재명 문재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뭐 한동훈계. 예, 그쪽이랑 이제 또 나머지 이제 보면은 권성동이라든지, 지금 지도부에 있는 권영세라든지, 이런 쪽을 굉장히 싫어해요. 약간 좀 윤석열은 한동훈보다 미친가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보다도 한동훈이 더 싫어요. 아주 까쩍까쩍대는 거 좀 싫어하시는구나.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일단 본인의 모습을 다 숨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머리 가발을 쓴다든지, 뭐 뽕을 한다든지. 그래서 윤석열은 그래도 좀 그냥 호쾌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쉽게 말해서 다 싫어하신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게 그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이상적인 정치인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유거민 입장에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솔직히 지금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조기 대선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조기 대선. 그리고 또 이제 개헌 관련된 개헌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이제 개헌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무래도 좀 관심이 가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여론조사 차기 대선 적합도에서 1, 2위를 달리는 그런 주자들만 개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린다 해도 마땅히 네.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어 보여서,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답답하죠.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런 뭐 역사적인 거나 뭐 현안적인 거 다 떠나서 네. 지금 이 정치판에서 가장 유거민님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속 시원하게 비판을 하고 지적하시는 그런 인물이 유거민님 마음에 든다. 네. 근데 유거민님께서 지금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그 부분이 바로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개헌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개헌을 지금 주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주장하지 않는 여론조사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이재명이랑, 네. 김문수, 이제 이 두 명. 예, 이 두 명이 요즘에는 개헌 얘기를 아예 안 하죠. 네. 요즘에가 아니라 계속 안 했죠. 예, 개헌 얘기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개헌도 종류가 많잖아요. 제도가. 예. 네. 뭐 의원 집정제라든지 뭐 내각제, 의원 네. 내각제, 그리고 뭐 또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통령 권한을 이제 국회가 나눠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회가 이제 총리를 배출하겠다. 뭐 이런 시스템을 이제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선호하는 이제 정치권에 있는 이제 내각제 자체가 사실 이런 거잖아요. 내각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내각제 자체가 입법부랑 행정부. 네. 행정부가 통합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내각제랑 이원집정부제죠. 이원집정부제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이제 정치권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각을 구성할 만한 수준도 안 되는 이 정치인들이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떠드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좀 역겹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이 그거죠. 이제 개헌을 언제 할 건지가 이제 다른 건데 네. 개헌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예. 뭐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대통령 돼가지고 윤석열처럼 뭐 계엄 설포할지 어떻게 하냐라는 게 지금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잖아요. 네, 대부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없는 이 상황에서 개헌을 빨리 하려고 지금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개헌을 하긴 해야 돼. 뭐냐면은 헌법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네. 개헌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 나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와 잘 이제 협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개헌안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두 개헌으로 나뉘는데 유거민님은 후자인 거죠. 저는 지금 현재 현 대통령제가 적절히 이제 적절한 견제랑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면 지금이 저는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는 틈을 타서 본인들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존재한다면은 이런 개헌을 국회가 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없잖아요. 교환대에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거는 이거 내각제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든 최대한 국회에서 가져가겠다.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내각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딱 적기인 거고. 기회다 싶은 거죠. 그런데 항상 예전에도 이제 뭐 이제 대통령 임기가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은 항상 나왔던 얘기가 개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항상 되지가 않았어요, 제대로.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저는 국민투표에서는 국민투표로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각제 개헌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도 무조건 이거는 국민투표에서 막힐 것이다. 네. 그런데 네. 이제 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교묘하게 뭐 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각제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여야가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조율해가지고 막 네. 교묘하게 바꿔서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국민들이 속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국민투표 개헌 관련돼서 국민투표를 저는 해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86년생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표를 할 때도 투표 용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이제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다고 해도 이제 뭐 저는 이제 투표 용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의원 내각제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원집정부제 뭐 이렇게 보기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개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찬반 투표를 하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그렇게 하면은 반대 여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약간 위에 질문이 딱 이렇게 길게 있고 그 밑에 찬성, 반대 이렇게 도장을 찍는 식으로. 네, 뭐 저도 이거는 어떻게 될지 막 상상이 안 돼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네, 저도 그런 마찬가지고. 거다 보니. 예. 이게 어쨌든 이 개헌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유거민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이거는 국민들이 반대할 거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 어쨌든 국민들이 반대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시도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입고 온 거잖아요, 사실은.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혹시 알아보신 게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시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본인이 내각제 개헌을 하자, 뭐 네.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고 발언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이 사람들이 내각제 하려는 흐름처럼 보이는지. 아, 어떤 흐름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언제 어떻게 대놓고. 발언하고. 대놓고 내각제라고 이렇게 네. 지칭해서 얘기하는 정치인도 있어요. 아, 누구죠? 안철수 같은 경우에 아, 안철수. 네, 내각제를 이렇게 거론을 했고요. 아, 철수 형, 네. 네, 그런데 입장이 또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바뀌는 사람도 있는 게 제가 네. 오늘 기사로 보니까 네. 저는 홍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굉장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기사로만 보면 물론 저도 기사를 100% 신뢰하진 않지만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뭐 개헌을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예, 그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그냥 나온 기사였는데 네. 지금 국회 권한이 너무 세다. 아,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두고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네. 이해가 안 된대요. 이 부분이. 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무슨 네.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냐. 네. 예, 오늘 이제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본인이 대선 후보 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홍준표는 어차피 뭐 출마 의사가 있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 본인이 이제 출마해서 왠지, 이재명?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내각제고 말고 그냥 내가 한번 출마해볼까?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긴 게 아닌가? 좀 이제 능구렁이 같은 정치인이다 보니까, 아하. 예,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변 대표가 말한 게 이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파, 그리고 국힘 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내각제 그 3파전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유호민님께서는 지금 이 세 진영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비판받아야 하는 세력이 내각제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현재 지금 이제 배지 달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죠. 그럼 그 네. 뜻은 내각제가 가장 좀 세다? 이 판에서? 그렇게도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각제 세력이랑 또 어떤 세력을 말씀하신 거죠? 나머지 두 세력은?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아,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내각제 세력? 그러니까 정확히 그냥 출마하는 대선 후보 2명이랑 내각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광화문 세력이랑, 그렇게도 되고요, 네. 예, 광화문 세력이랑, 이제, 이재명 지지하는 개딸 세력, 그리고 네, 내각제 세력,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던데, 네. 저는, 어느 한쪽이 제일 세 보인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반대하는 쪽이 어찌됐든 이재명 쪽, 이제 개딸 쪽이랑, 그 다음에 태극기 쪽, 예, 여기, 이제 광화문 세력. 네. 이쪽은 이제, 내각제를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뭐, 내각제 세력이 아무리 저렇게 막 떠들고 언론에서 써준다고 해도, 네.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저는, 저도 개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 좀 저도 그렇게 감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경계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네. 생각이니까. 저는 조기 대선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조기 대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최근에 한 적이 있는 게 무슨 시나리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 어찌됐든 이재명이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하에 뭐 이재명이 출마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재명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네. 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후보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전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 신당 창당해가지고, 예,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있어요. 친문 그룹 있잖아요, 친문. 저는 문재인이랑, 네.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 저는 이제 문재인이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보낸 간첩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이 네. 독자 노선으로 신당 창당을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대선 출마를 해서 조기 대선 열린다는 가정하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동훈이요, 문재인이랑. 네, 저는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 다 한패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이 다 한패인데, 네. 그러면은 보수를 괴멸시킬 목적이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재인은 좌파잖아요. 문재인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 예전부터 이렇게 계획 세운 게 아닌가. 예. 근데 그 진보 진영에서는 대부분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명 이제 개딸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예 친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속았다. 문재인이 윤석열한테 속았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예, 예전부터 저는 보수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데를 이제 문재인이 키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기 대선이 만약에 뭐 치러진다면 이건 제 가상 시나리오지만 한동훈이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밀리는 형국인데 여기서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독자 노선으로 출마를 해서 보수 쪽 표를 갉아먹은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 후보가 누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조기 대선 후보로 가장 이제 신당을 창당해서 나올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이 한동훈이다. 네, 그 한동훈은 표를 갉아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나올 대선 후보의 표를 갉아먹기 위해서 한동훈이 나올 것이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진보 진영을 유리하게끔. 진보 진영 중에서도 저는 친문. 네, 오늘 이제 김경수 복당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환영한다고 했고. 네.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민주당 당내 이제 내부 다툼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뭐 이제 끝날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지만, 친문 쪽에서도 대선 후보를 낸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선 후보로 친문 라인이 혹시 또 이재명을 밀어내고, 네. 이렇게 또 되는 시나리오도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시나리오에서 네. 내각제가 완전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각제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시나리오가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그거거든요. 네. 어쨌든 내각제라는 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비명계잖아요. 네. 민주당 내에 친명 비문계가 있고 그리고 네. 흥정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낙연, 김무성 필두로 해가지고 외부 중계도 네.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그리고 개헌 세력들 중에 이명박 라인도 있잖아요. 대부분 친이계 말씀하시는 거죠. 친이계죠, 네. 그렇죠. 친이명박 네. 라인이랑 그래서 네. 친이명박 라인, 이제 문재인 라인 물론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지만 그 밑에 있는 이제 이낙연이랑 김문수가 친밀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냥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일단 국회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내각제라는 게 국회의원들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그냥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고 본인이 그냥 국회 권력이 더 강하게 하고 싶어 했을 때 그냥 내각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네네네. 여기서 내각제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국회의원들이랑 그리고 네. 방금 말씀하신 조기 대선을 준비하지 않는 그 외의 인물들이라는 건데 네. 그럼 어쨌든 김경수는 내각제파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 김경수가 일단은 지금 민주당에 들어왔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친문 대선 후보를 이제 준비한다고 친문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가지로 이렇게 한 가지 목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플랜을 여러 개 짜서 그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선 그리고 네. 하나가 또 이제 개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선 후보 일단 내고 나서 대선 후보 일단은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플랜도 짜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 일단 내고 나서 이재명 대표랑 일단 경선도 겨루고 근데 이기면 좋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압박용 카드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재명한테 압박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공직선거법 2심도 이제 당장 3월이면 선고가 나올 텐데. 근데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 대부분은 뭐 이제 뭐 유튜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4명이 2심에서 뭐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무 지장 없다. 뭐 이렇게 정신승리 하는 건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나와도 문제고 안 나와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내각제 세력들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내각제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 그 동안에 친문 후보를 민주당에 낼 거라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친문 후보를 내서 이제 이재명과 경선에서 붙을 거 아니에요. 그 붙었을 때 근데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겼어. 그러면 내각제로 갈까요? 아니면 그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는 시나리오로 그냥 갈까요?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요. 뭐 친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약에 친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개헌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요?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근데 약간 그게 그거예요. 대통령이 없을 때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대통령이 될 건데 내각제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각제 동의 안 한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에서 그거 다 먹는데 뭘 그걸 분산시켜. 절대 반대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일단은 이재명 뭐 바로 그냥 내각제 들어갈 수 개항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경선은 붙어야지 해가지고 경선 붙었어요. 그래서 근데 경선에서 져서 이재명이 이제 대선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방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법원
재판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네.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불소추 주권이라는 게 헌법재판사조가 기소를 대통령 때 못할 뿐이지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진행되는 재판을 멈출 수 없다. 하지만 근데 이재명 지지자들은 아니, 야,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감히 판사들이 그거를 유죄를 때릴 수 있겠어? 무죄 때릴 거야. 판사들이 눈치를 보는데, 네.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재판이니까 걱정하지 네. 마. 이게 지금 이재명 측 이제, 입장인데, 뭐, 반론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이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이거를 재판으로 끝내고 그때 내각제를 야 대통령 없어 다시 대선 아니야 내각제 그때 내각제를 하자 했을 때 그때를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플랜 B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런 플랜도 있다고 봐요. 아, 예, 맞습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래 이 권력에 미친 자들이 저는 어떻게 이게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어요. 저는 굉장히 저도 얘네들도 플랜을 많이 짜겠지만 저도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까지도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그 이제 전남도지사 김영록이라는 자가 있어요. 전남도지사 김영록.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래요. 예, 완주하겠다는 의지도 피력을 했어요. 와, 전남도지사가.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니까 그 네. 사람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내각제 세력 쪽에 가깝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친문 라인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김두관이랑 그 이제 박지원 비서실장 출신이고요. 네, 저는 근데 대중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을. 모르죠. 네, 저는 이런 자가 제일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신선한 인물, 새로운 인물에 굉장히 좀 갈망하는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자들을 자꾸 언론에서 막 띄워주고 뭔가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거 또 혹시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좀 되긴 돼요. 네. 뜬금없이 이런 전남도지사 보던 이런 자가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열린다고 했을 때 출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것 자체가 전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사실 기분도 좀 나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호남대권이잖아요. 어쨌든 호남권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호남대권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호남 주자다. 저는 솔직히 제가 한때 송영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도둑 맞은 느낌 뭐 이런 건 좀 있어요, 사실. 네. 왜냐면 그 변희시 대표 책도 썼잖아요. 네. 호남대권 선언 이제 김대중에서 송영길로 이렇게 책도 쓰시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호남에 자기가 이제 대표 주자라고 이렇게 대선 출마 이렇게 선언한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씁쓸했죠. 예. 이게 그런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자세하려면 이게 한 2년 전부터 변희재 대표가 소영기를 만나면서 소영기 대표에 대해서 매일매일 설명했던 게 그 이제 이제 뭐야 아까 뭐였죠? 호남 댓글론. 네, 호남 댓글론. 네, 호남. 네. 그거를 2년 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거를 이 사람이 갑자기 쓰니까. 그렇죠. 뭔가 찬탄한 기분. 예. 참 타이밍이 그렇게 되긴 했어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들도 막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시나리오도 좀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오늘 또, 내각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저도 내각제 이제 세력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쵸, 그거를 좀, 궁금합니다. 뭐 사실 뭐 아까 제가 큰 범위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여론조사 1, 2위 달리는 주자들은 개헌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놓고 이제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을 봤을 때는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국회의장 출신들. 예를 들면 뭐 박병석, 정세균, 지금 현재 또 국회의장 보고 있는 우원식이라든지, 요런 세력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친한동훈계 세력인데, 이쪽은 김종인을 필두로 해서요. 네. 조갑재, 이준석, 한동훈, 그다음에 김상욱, 조경태,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까지. 예, 요렇게 또 이쪽 세력도 혹시 내각제 쪽 세력이 아닌가 의심은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주신 뭐 이제 원로들 중에서는 뭐 박지원이라든지 이재호, 뭐 네. 김무성, 정대철 뭐 이런 사람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친문계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뭐 저는 요즘에 요즘에 그 이제 기사 보면 신삼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오김이거든요. 제 기준에는. 잠깐만. 김동연, 김경수, 김부겸 이 3명 이외에 또 2명 누구죠? 네, 김영록, 김두관.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김영록. 예. 전남 도지사랑 김두관. 딱 맞네요. 김두관도 요즘 개헌 얘기하니까. 예. 오김 맞네. 예, 여기 오김에다가 또 이제 예리하시다. 나머지 이제 임종석이라든지 유시민. 유시민. 예.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뭐 유튜버까지 끼우면은 뭐 이동영, 김어준, 정청래 뭐 이렇게 해서 친문. 네. 화려하네요. 내각제 세력. 다 중진이고. 네. 최근에 네.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 나와가지고 비명계들에 대한 비판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임종석부터 김부겸 다 김경수까지 지명하면서 비판했는데, 네. 다 같은 내각제로 방금 묶으셨는데, 그러면 네. 유시민 작가가 같은 내각제라고 묶였음에도 그 사람들을 비판한 그 이유는 뭘까요? 왜 비판했을까요? 비명계들을. 유시민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위장술이 아닌가. 위장술.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이재명을 뭔가 좀 챙겨주는, 쉴드해주고 이재명 편인 것처럼 이제 유시민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다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 왜죠? 유시민이 이때까지 해왔던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과거요. 네. 워낙에 이게 사기치는 게 많아서 유시민이가 그래서 사실 신뢰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번에 이 행동도 딱히 그 내각제와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거는 얘기하신 것 같던데 그 유시민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제 지난 대선 책임론을 이렇게 이제 김경수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전에 문재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유시민은. 네. 예, 전 그 부분도 의심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정부 때 잘못했다는 점 있잖아요. 잘못된 점.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아직까지 설명이 없는 문재인이 어찌됐든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사과가 아직까지 없잖아요. 네. 네, 저는 이런 부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지금 진보진영 측 입장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하자면은 어쨌든 이제 요번에 문재인을 만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네네. 양산 방문했었죠. 양산 방문해서 이제 그 통합하는 정치를 해라. 네. 통합하는 정치를 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친명 쪽에서 메시지를 받기에 물론 이것도 갈립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들 입장 그거예요. 문재인은 통합하라고 했다. 이거는 그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 비명계한테 우회적으로 건네는 메시지다. 이재명을 비판하지 말고 통합하라. 근데 문재인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비명계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고 이거는 비명계가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그냥 자기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냥 이 정치판을 읽지 못하고 지들끼리 그냥 미쳐 알뛰는 거다라는 게 이제 유시민 작가와 그 이제 진보지력 세력들의 얘기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문재인이 이재명 만나고 나서 그 이제 민주당의 그 수석 대변인 조승래. 네, 조승래. 그 조승래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 양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이제 뭐 문재인 입장이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지금 현재도 통합과 포용을 잘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네. 그냥 잘 하라고 주문을 한 건데. 네. 그거를 잘못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승래가 분위기가 뭔가 화기애애한 척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척 이렇게 저는 포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유시민이 알고 얘기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과 문재인의 만남이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 좋은 것처럼 포장을 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안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너무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한 게 아닌가. 예. 뭐 이낙연이랑 이런 애들처럼 밥 대접을 해준 것도 아니고 너무 짧은 만남이었는데. 아니 그 증거가 양산에 갔다 와서 그 이제 대변인 브리핑대로라면 네. 이제 잘하고 있다. 뭐 칭찬을 했다거나 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재인이 메시지를 냈다고 치면은 비명계 쪽에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좀 덜 낸다던가 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비명계는 더 이제 수위를 높이면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만나고 와서 대놓고 내각제라는 단어도 나오고 더 대담해졌어요, 메시지가. 네, 저는 그게 문재인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약간 좀 연관성을 추측할 만한 게 혹시 더 있을까요? 그들의? 그 이제 메시지를 내는, 그러니까 개헌 압박을 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다 친문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문재인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문재인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 비명계를 비판했을 때 놓친 부분이 이제 문재인이다. 네. 문재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유시민은. 문재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지금 친문이었다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뭐냐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해보는 거라서 말이 꼬이고 또 약간의 긴장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유시민이 그 예를 들어서 비명계를 비판을 할 거면 저는 문재인도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비명계들이 지금 문재인 비판을 속 빼놨네. 네, 아니 비명계랑 이제 문재인이랑 항상 이제 좀 비슷한 스탠스로 이제 많이 정치적 메시지를 많이 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비명계 이제 일부 주자들 뭐 김경수를 비판한다든지 김동연을 비판하면서 유시민이 절대로 언급 안 하는 게 문재인에 관해서는 절대 비판을 안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을 비판하는 비명계들도 문재인 비판 안 하고 이재명만 비판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재인이 쏙 빠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재인에 대한 비판거리가 있는데 문재인이 쏙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만 비판한다. 이거는 수상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재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아까 어쨌든 윤석열을 만든 장본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이라는 게 이제 민주진영이죠. 몰랐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문재인도 윤석열한테 사기당했다. 뭐 속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이랑 그쪽에서. 그러면 뭐 사과도 없었고. 그러면 지금 근데 그거는 비명계 유시민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친명계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친명계요? 친명계는 그래도 문재인 비판하는 정치인이 있지 않았나요? 최근에 양문석 정도? 아니, 친명계라고 불리는 인물이 양문석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친명계라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친명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전 사실 이재명한테 충성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전부 다 그냥 주변에 이재명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정치인들만 있는 게 아닌가. 친명 행세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추측이 하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네. 정청래라든지 뭐 이런 박지원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정치인들 하는 행보를 봤을 때 네. 진짜 이재명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오히려 이재명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그런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친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김부겸처럼 박지원이라든지 네. 뭐 이제 박지원이죠. 박지원 예를 들게요. 박지원 지금 네. 이제 이재명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게끔 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지금처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최상목 탄핵시켜야 된다.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예. 이재명을 더 이제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상목 탄핵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을 하는 거에 왜 이재명한테 수렁에 빠지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사실 한덕수 이제 탄핵되고 나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잖아요. 네. 예. 저는 여기서 최상목까지 탄핵한다면은 굉장히 좀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지율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악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상목 탄핵 말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야 제대로 된 친명의 소리를 들었을까요? 최소한. 진짜 친명이라면. 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저는 친명이라고 보는 의원이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누구요? 제 기준에서는 네. 김승원 의원 정도 봤어요. 김승원 의원이 그나마 친명이다. 네, 왜냐하면 진짜로 그때 그 이제 김영철 탄핵의 진심이었던. 네, 김승원 의원 외에는 진짜 이재명을 위해서 제대로 뛰는 정치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뜻은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재판은 이미 진행돼 버렸는데, 이 수사 자체가 이제 부당한 수사였고,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들어엎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부러 안 했다. 이재명이 일부러 안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맞춰야 되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수렁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정청래랑 박지원이 이재명을 수렁에 빠뜨리는 길로 하는 건데 그 선택을 이재명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저는 이재명의 뜻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좀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김영철 탄핵 때 변희재 대표를 뭐 이렇게 출석시키지 않은 부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태블릿 PC 조작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도 뭔가 더러운 짓을 한 게 아닌가. 태블릿 PC가 조작되는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도 뭔가 연루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분명 김승원 의원이 그 이제 이재명이랑 독대까지 했었잖아요. 독대까지 하고 분명히 변희재 대표가 주장하는 걸 얘기를 했었을 텐데 상의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부분을 보면서 이거 이재명 얘가 혹시 공범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됐어요, 사실. 왜 안 하지? 너무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본인한테 해가 되고 이거를 돌파해야만 본인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를 왜 안 하지? 이거는 본인이 이상한 뭐 관련돼 있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정말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제 촛불 정신이 뭐 훼손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사위의 간사 한 명 대 다수잖아요, 사실. 네. 그 판이 그런 판이었잖아요, 그때가. 네네네. 사실 그만큼 힘을 쓰기 힘들었었던 걸 수도,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만큼 그럴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판단이었다, 그 상황이.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사실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저는 그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저는, 와, 이거는 진짜, 얘가 혹시 공범인,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재명이 이것까지 모를 리 없을 텐데. 예. 근데 이게 또 애매해요. 일단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딜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감춰낼 게 있다는 건데, 뭐 네. 증거도 없이 어쨌든 이거는 말 그대로 유검이 추측인이시니까. 네. 네. 근데 오늘 내용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연락을 주셔서 나 반론할게요 하면은 이렇게 지금 유검이님이랑 인터뷰하는 것처럼 누군지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우리 그 유검이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수위가 세고 과감 없는 비판을 하시는 보수 유튜버신데, 네. 신혜식 대표와 변 대표님의 방송을 이제 좀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이렇게 좀 유튜브를 이어나가시는데, 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유튜브에 이런 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뭐 최근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라이브에서 이제 제가 원래는 주 3일로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옆에서 방송 도와주던 이제 동료가 네. 이제 취업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주 2회로 제가 이제 지금 개편을 또 할 생각이에요. 주 2회. 네, 주 2회로 하는데 또 네. 주요 현안이 있으면 주요 이제 이슈가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또 방송 켤 준비는 돼 있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요즘엔 사실 저는 뭐 좀 돌려서 얘기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네. 시청률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방송은 지금 하듯이, 예, 네.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주로 비판하는 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참고하는, 뭐, 신혜식 대표 방송이라든지, 변희재 대표 방송 보면서, 또 네. 배울 건 배우고,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뭐 딱히 제가 뭐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네. 예. 굉장히 뭐 저한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제가 뭐 이제 정치의 윤리학님 이렇게 채널에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지만 공감도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미 실망해서 네.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뭐 네. 아까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또 이제 비판할 때는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뭐 가리지 않고 막 제가 막 비판을 수위 높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단 내용을 떠나서 사실 저는 유거미님을 굉장히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니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잘하면 좋아해주는 거지, 왜 우리가 무조건 좋아해줘야 돼? 네. 아니, 니들이 잘하던가, 약간 이 마인드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광적으로 좋아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누군가를 비판을 하더라도, 네. 저는 뭐, 이제, 비판을 해야, 이제, 좀, 썩지 않고 긴장을 하지 않을까. 예. 예, 긴장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예, 유튜버들도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경각심을 좀 심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마인드를. 예. 누구든지 비판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네. 그냥 뭐 이유 없이 제가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비판적 지지를 했을 때도 있지만. 네. 예. 사실 뭐 제가 뭐 송영길 대표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제가
뭐 실망한 부분을 그냥 제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송영기 대표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주변 인물들을 굉장히 저는 많이 비판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송영기 대표를 지지 처리할 때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거였죠. 그냥 조금 너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뭐 사람 보는 눈이라기에 좀 그렇게, 어쨌든 지금 소나무당은 사람 자체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냥 볼 사람도 없는 상황이니까 뭐 사실 좀 평가하기도 애매한 위치이긴 합니다, 소나무당이. 아무튼 뭐 앞으로도 그냥 좋아하든 싫어하든 정치인이라는 기준을 볼 때 우리 유튜버 유거미는 무조건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할 것이다. 이건 되게 좋은 마인드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독자가 몇이죠, 유거미 TV가? 제가 4,7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5천은 이제 넘으셔야지. 그리고 저는 솔직히 유거미 TV 같은, 어쨌든 보수 유튜버잖아요. 약간 중도 성향도 좀 있지만, 주로 이제 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안보관 쪽으로는 제가 좀 보수적인, 그 진보적인 부분은 뭔가요? 아니요, 진보 성향을 제가 띠는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그럼 보수 맞잖아요. 뭐 갑자기 중도 쪽으로 하세요. 일단은 보수시네. 우리 보수를 대표하는 유튜버. 그게 나요. 우리,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보수 유튜버들 뭐, 지금 뜨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이렇게 정말 좀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유거미 TV도 있다는 점을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요? 네.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이제 정치의 윤리양님의 구독자분들만 이 영상을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또 아니신 분들도 이렇게 뭐 보신다면 좀 많이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그러니까 소나무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지 처리를 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적어도 소나무당을 진짜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송영기 대표를 아직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소나무당을 응원하는 정치의 윤리양님 채널을 많이 좀 이렇게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쇼츠로 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유거미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